안녕하세요. 포근한 재활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지난 1편에서 수술 직후에 병실에서 해야 하는 필수 운동들을 알려드렸는데 잘 따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무겁고 아프셨을 텐데요. 그 고비를 넘기신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진짜 내 다리를 만드는 실전 재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4주에서 12주 사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의 보행 품질이 결정됩니다. 저와 함께 다시 힘차게 걸을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지난 4주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붓기 빼기 그리고 무릎을 0도로 완전히 펴기였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근육이 좋아져도 평생 절뚝거리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릎 뒤 오금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1편에서 알려드린 힐 풀업 운동, 즉 오금 바닥에 닿기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CPM, 즉 자동관절 굴곡 운동기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계는 관절이 굳지 않도록 자동으로 무릎을 일정한 속도로 굽혔다 펴주는 장치입니다. CPM의 사용 기간과 무릎 목표 각도는 담당 병원의 주치 선생님의 프로토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 1주 차에는 90도, 2주 차에는 100도, 110도, 퇴원 시점에는 120도 이상을 목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각도를 늘리려 하지 말고 뻐근하다 싶을 정도까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기계만으로 각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느껴지실 텐데요. 보호자나 치료사가 직접 도와드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환자분의 다리를 본인의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는 오금을 부드럽게 감싸지고 한 손으로는 무릎 앞쪽을 감싸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환자분이 완전히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게 굽혔다 펴주는 움직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무릎 관절을 받쳐 올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구부리고 펴는 관절 운동을 해드려야 합니다. 무작정 관절에 압박을 주면서 꺾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니 살짝 들어올리는 동작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각도가 나오지 않는 지점에 이르면 억지로 꺾는 대신에 홀드 앤 릴렉스라는 재활 기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환자분이 다리를 쭉 펴려고 지그시 아래쪽으로 힘을 주면 보호자분께서는 그 힘에 밀리지 않도록 버텨주면 됩니다. 5초 정도 서로 힘을 주고 버티다가 환자분께서 힘을 내뱉으면서 완전히 힘을 빼시면 됩니다. 그때 뭉쳐있던 근육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아까보다 훨씬 더 깊게 굽혀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가동 범위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함께 늘려가야 무리가 없습니다. 붓기가 가라앉고 각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근육 운동 강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옆에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 주시면 됩니다. 수술한 쪽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발등을 내 몸 쪽으로 꽉 당긴 채로 무릎을 일직선으로 쫙 펴주십니다. 허벅지 앞쪽이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으로 5초간 버텨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15회씩 3세트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 무릎이 털썩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발목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맨몸으로 충분히 효과적이며 무리한 무게는 오히려 슬개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벽 미니 스쿼트입니다. 벽을 등지고 서주시면 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벽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지시면 됩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상태로 엉덩이를 아주 살짝만 내려주십시오. 무릎 각도가 45도 정도 되는 미니스커트입니다. 이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뇌에게 이 다리로 내 몸을 버텨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마지막에 바닥을 차고 나가는 힘은 종아리 힘에서 나옵니다. 식탁이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주시면 됩니다. 2초간 버티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보행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고정식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유연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페달이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계추처럼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각도가 100도 정도 나오면 그때 천천히 한 바퀴를 돌려주십시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다리를 뻗었을 때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높이로 조절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절뚝거림을 없애고 계단도 자신있게 오르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 앞에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공식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내려갈 때는 수술한 다리가 먼저입니다. 짧게 올, 건, 내, 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두 발을 교차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밴드 저항 무릎 펴기입니다. 걸을 때 무릎이 끝까지 펴지지 않아서 절뚝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력 밴드를 무릎 뒤에 걸고 벽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밴드의 저항을 이겨내듯 무릎을 쭉 펴줍니다. 무릎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펴지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한발서기입니다. 낙상을 막으려면 균형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의자를 살짝 잡고 수술한 다리로만 서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초, 익숙해지면 한 손을 떼고 더 익숙해지면 양손을 떼고 30초까지 버텨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마음이 놓여 주의사항을 잊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싱, 얼음 찜질입니다. 운동 후에 무릎이 화끈거리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20분 정도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다리가 부었을 때 오금 밑에 베개를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구부려진 채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발목 아래에 베개를 고여서 무릎이 펴진 상태로 유지해서 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정말 응급 신호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재활을 멈추고 수술하신 병원이나 주치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수술 부위가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 무조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한 면역 질환이 없는 일반 환자분들께서는 치과 진료 전 항생제를 미리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치과 진료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관절 전치환술 후에 재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뒤에는 분명 통증 없이 공원을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